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의 개념 영상 3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편, 2편을 설명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3편으로 이제 개념 영상의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4편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면서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설명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지금 그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3편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도전동기 1편 개념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고 또 메모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개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속도 제어란 속도 토크 특성을 변화시켜 부하의 속도 토크 특성과 평행점을 찾아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전동기 속도 제어라고 한다. 그래서 개요를 그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를 그렸습니다. 이 등가 회로가 어딨냐고 한다면 기술 계산 핸드북에 있었던 내용이고, 원래 등가 회로는 이 변압기 등가 회로와 전동기 등가 회로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린 것보다는 이제 핸드북에 있는 내용에 충실해서 표현을 했다. 그렇게 1편에서 말씀을 드렸고, 토크를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전압, 극수, 주파수, 그리고 2차 저항, 그리고 슬립 등이 속도 제어 요소이다. 그래서 1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고, 동기 속도는 NS는 P분의 120F이고 결국에 회전 속도는 P분의 120F분의 동기 속도 곱하기 1- 슬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1편에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속도를 하는 건데, 극수 변환 제어에서 NS는 여러분 P분의 120F이다. 그쵸? 그래서 극수를 제어하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왜냐면 2극, 4극, 6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 폴 체인지 모터로 이제 속도 제어가 된다. 그것을 2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단 제어, 계단식으로 제어되니까 여러분 정밀한 속도 제어는 어떻게 적합하지 못하다. 이게 극수 변환해서 속도를 제어하지만 마그네트를 온 오프 한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었던 거는요. 그렇죠? 6극, 4극 폴 체인지 못합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2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극이 되고 4극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그네트로 6극으로 붙였다가 2극으로 붙였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단 제어, 그러니까 즉 속도 제어 필요한 데는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제어될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인버터 쓸 필요가 없으니까 딱 극단적으로 1800A 그리고 600A RPM 이렇게만 필요하다 딱 이러면 거기에 또 맞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돈 들여서 인버터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계단 제어로 해서 또 경제적인 게 설비를 구성해서 신뢰성 있게 운전할 수도 있다. 극수 변환 모드했다. 주파수 변환보다는 NS는 P분의 120F에서 여러분 뭘 제어한다고요? 주파수를 변환하는데, 그렇죠? 왜 동기 속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지, 왜 NS는 P분의 120F에서 이게 변화하니까, F가 변화하니까 어떻게 동기 속도 자체에 이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가 교체할 수 없고,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60Hz일 때, 50Hz일 때, 10Hz일 때 이렇게 동기 속도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위치가 100일 때, 50일 때, 30일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토크는 회전 속도에 반비례한다며. 반비례하니까 회전 속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회전 속도가 낮은 게 토크가 가장 크다. 그래서 주파수 제어는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제어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점이 뭐라고요? 주파수를 변화하면 최대 토크가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속도 제어에 어떤 한계성이 있다. 그게 개념 설명 2편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오늘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3편을 설명드립니다.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3편을 설명드리는데요.
앞서 2편에 설명드렸던 이 VV 주파수 제어를 하는 거에 이 단점, 주파수를 변화하면 최대 토크가 변화되어 속도 제어에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이거의 단점을 보완한 게 여러분 VVF입니다. 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이거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 속도 제어 부분 파트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10점, 25점 이거는 10점짜리, 25점짜리 면접 언제든지 우리 붙인 게 붙이듯이 되쳤다 뒤집었다 이러듯이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김치처럼 볶아도 먹어도 되고 그냥 볶음 김치 해 먹어도 되고 삼겹살에 넣어서 구워 먹어도 되고 김치찌개 먹어도 되고 김치찜 해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라면에다 먹어도 되고 김치 만두에다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VVF는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이 구성도라든가 원리라든가 전압형 인버터, 전류형 인버터 해서 반드시 이거는 25점짜리로 반드시 정리되셔야 될 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유도 전동기 파트에 반드시 정리해서 여러분들 서브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거의 균일해요. 균일하다는 말이 이거는 답안지 구성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떤 책에서 설명하는 전류형 인버터든 전압형 인버터든 그게 기술 잡지에 있던 거의 거의 똑같다고 신기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는다면 여러분 이거 합격할 때까지 그냥 VVF 제어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로 반드시 정리해 놓는 거 팁. 너무 힘 빼지 말지만 정확한 자료로만 어떻게 한번 정리해 놓으면 어떻게 합격할 때까지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VVF 제어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주파수 제어입니다. 주파수 제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주파수를 가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가변 표시입니다. 가변을 하면 당연히 동기 속도가 우리가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대 토크가 변화한다면 주파수가 낮으면 토크는 속도와 반비례하니까 토크가 커지고 또 속도가 커지면 토크가 낮아지고 여기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간단히 그려놓은 것 같아서 이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1편, 2편을 보고 오시니까 이 3편의 이 그래프, 이 그림이 이제 딱 보면 아시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채점한다고 그려보세요. 얘가 그림을 알고 그렸구나, 모르고 그렸구나.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오시잖아요. 1편, 2편을 보고 오시니까. 주파수만 제어했을 때는 속도가 낮으니 어떻게 토크가 크고 속도가 빠르니 토크가 낮아진다. 왜? 최대 토크, 이 토크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게 일정하지가 않다. 이 속도에 따라 이것을 보완한 게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다. 즉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가변 제어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 제어하면 이 최대 토크 이 부분을 전압을 제어해서 이 최대 토크 부분 주파수 1, 주파수 2, 주파수 3 부분이 이 최대 토크에 일정하게 제어됩니다. 이 속도 변화와 상관없이 속도는 속도대로 변화하지만 이 최대 토크 이 부분이 전압이 제어돼서 속도 제어가 균일하게 제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10점, 25점 면접 김치볶음밥 김치만두 김치찌개 라면에 김치 넣어 먹듯이 왜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있냐 물어볼 수 있고 어떤 전압이 제어될 때 어떤 영향이 있냐 전압을 제어해서 최대 토크를 제어한다. 주파수는 동기 속도대로 제어되고 이 말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10점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25점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의 구성도는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이해하셨죠? 이게 원래 주파수만 이렇게 제어됐는데 이게 토크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최대 속도 토크 이 부분이.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최대 전압 그 토크 부분에 대해서 이 전압 제어 토크는 V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이용하여
주파수와 전압을 동시에 가변시켜서 이렇게 균일하게 힘을 낼 수 있고 속도도 변환할 수 있다. 이게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전압도 변환하고 가변하고 주파수도 가변한다.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게 이렇게 해서 제어된다. 주파수 제어는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문제의 전압 제어가 나오네요. 여러분 딱 여기 그림 봐보세요. 이게 제가 이걸 좀 넓게 그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결국에 동기 속도가 여기에 어떻게 교차하고 있다. 같이 만나고 있다. 여기 보세요. NS 동기 속도가 다 틀리죠. NS는 P분의 120F에서 그렇죠? P분의 120F에서 이 주파수를 변화하면 이 동기 속도 이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NS 이게 동기 속도 자체 이 동기 속도가 같을 수가 없죠. 주파수가 틀리니까 어떤 거는 60, 어떤 거는 30, 어떤 거는 뭐 20이라고 하면 그렇죠. 동기 속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회전 속도가 같이 여기가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 n 그렇죠. 회전 속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 동기 속도 이 주파수가 변화했는데 그러니까 동기 속도 자체가 변화한다. 근데 전압 제어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드리면 이 그림의 뜻도 내용도 모르고 그리니 어떤 분은 이것도 막 교차돼 있고 이 전압 제어도 이 동기 속도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딱 따라서 n 그려봐요. 그럼 채점관 눈이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채점관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어떻게 감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압 제어는 토크 제곱으로 비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식을 왜 썼냐면 NS는 P분의 120F에 우리가 전압 요소가 없다. 그렇죠? 전압 요소가 없잖아요. 여기에. 즉 동기 속도에 어떻게 변화가 없다. 그래 전압이 높아지면 그렇죠? 전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토크가 비례하니까 전압이 높아지면 토크가 커지고 전압이 낮아지면 토크가 낮아진다. 이런 특성이 있지만 동기 속도는 NS는 어떻게 변화가 없다. 결국에 이 슬립 이동으로 속도가 제어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압 제어는 전압에 따라 토크가 커졌다가 토크가 작아졌다. 속도 제어는 이 슬립의 이동으로 해서 속도를 어떻게 변화한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읽어드리면 동기 속도의 변화가 없고 슬립만 변화하여 어떻게 속도가 제어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동기 속도의 변화가 없다. 여기서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이제 비례추이 제어를 설명드릴 건데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이제 비례추이는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 등가 회로를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헷갈리실까봐 그냥 이렇게 등가 회로를 그린 건데 이해하기 편하시려고 이 2차 저항을 변화하는 거거든요. 2차 저항을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이 R2이고 슬립이 S일 때 2차 저항만 여기를 2배로 하면요. 여러분 슬립도 S도 2배로 된다. 그래서 이걸 여기 안 썼네. 그러면 얘가 2배로 ER2 2차 저항이 2배로 되면 ES 이게 슬립도 2배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비례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례추이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여기가 토크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항이 2차 저항이 커지면 토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요 3S 2차 저항이 커지면 3S가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배, 그 다음에 1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3배가 제일 커지면 속도가 처음에 기동할 때는 2차 저항을 저항을 크게 해서 속도를 높인 다음에 토크나 속도를 높인 다음에 단계적으로 3S, 2S, 1S로 제어하면서 원하는 속도로 제어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2차 저항 슬립 S, 2차 저항 S,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슬립도 2S가 되고 2차 저항을 3배로 하면 슬립도 3S가 된다. 그래서 이제 3S 2차 저항이 커지면
2차 저항이 커지면 여러분 속도도 토크도 커지기 때문에 속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가 커집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3S, 2S, 1S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항을 변화하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게 여러분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슬립을 변화시켜서 속도 제어를 하는 게 이제 비례 추이 제어입니다. 그래서 핸드북에는 이게 슬립만 강조하려고 제가 서브노트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는데 요거 설명드리면서 요거 이렇게 핸드북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 슬립 부분을 강조하려고 근데 슬립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린 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슬립 변화에 따라서 이 토크가 어떻게 위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힘을 발휘해서 저항에 따라서 토크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속도를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한다, 슬립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한다, 그 개념적인 걸 설명드리려고 해서 이 그림으로 나름대로 그려보고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게 3편 여러분 설명드린 겁니다. 3편 설명드렸어요. 3편 설명드렸고, 3편을 정리하면 왜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그러니까 가변 저항, 가변 주파수 제어하는 게 이런 주파수의 문제점, 주파수 제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로 간다. 근데 이거 면접에도 물어봐도 이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VVF 제어를 설명하는 사람과 단순히 VVF만 물어본 것만 설명하는 사람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점수가 더 많이 갈까요? 그리고 단지 VVF만 물어봤는데 VVF 나 아는 거 나왔어, VVF만 쫙 쓰는 거 받아도 앞에 서론, 개요 그 밑부분에 주파수 제어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대안으로 VVF 제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답안지를 전개하는 사람하고 그 채점관이 평가할 때 어떤 사람한테 답안지를 많이 점수를 줄까요? 이런 고민들은 여러분 57점, 58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만, 주파수 제어는 뭐다, VVF는 뭐다, 전압 제어는 뭐다, 극수 제어는 뭐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답안지도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문제가 좀 변형돼도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데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깊게 공부해야 돼, 원리를 알아야 돼, 심도 있게 공부해야 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합격하고 보니까 오히려 기본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크는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그냥 이 정도 반비례하는구나, 일단 알고 가다 보면 결국에 왜 반비례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VVF 주파수 제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죠? 주파수 제어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압 제어를 설명드렸고, 권선형 유도전동계 비례추이를 설명드림으로써 개념 설명 영상 3편도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4편 서브노트도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좀 업로드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설명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거나 같이 전개하시는 분에게 또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 또 소개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또 제가 블로그나 또 유튜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제 거 블로그에 오셔서 이제 또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느낀 점 블로그 댓글이라든가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서로 의사소통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